제가 요즘 보호자님들의 부정적인 면을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를 좀 알려주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을 짚어주다 보니 점점 조금 주제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잘못된 보호자님들의 좀 요상한 태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긍정이라는 것과 조금 밀접한 주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반려견을 교육하는 방식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공포나 두려움, 불편함, 초조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며 오로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좋은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반려견의 행동을 교육하거나 교정하는 방식이 있고, 반려견에게 의도적으로 압력을 가해 공포나 두려움, 불편함, 초조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해 활용하기도 하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물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의 반려견 교육, 교정법도 있죠. 이외에도 이런 교육법들과 좀 닮아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다른 교육법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교육법들을 주로 긍정 강화 트레이닝 또는 비강압식 트레이닝 또는 강압식 트레이닝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다양한 교육법들을 접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교육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게 되면서 우리 보호자님들 중에서 이상한 반려 태도와 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겨난 분들이 계세요.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려 문화에는 어느 순간 긍정교육 또는 긍정 강화 교육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긍정 교육과 긍정 강화 교육은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어쨌든 둘 모두 반려견에게 부정적인 자극이나 경험을 일체 가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서 반려견을 교육, 교정하는 교육법이죠. 그런데 이 긍정이라는 것이 대두된 이후에 이상한 보호자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긍정적으로 반려견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려견을 대하는 것에만 급급한 보호자들이에요. 반려견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보호자의 손길에 적응하는 손길 적응 교육, 또 빗질 적응 교육, 목줄 적응 교육, 또 산책 교육, 콜링 교육, 기다려 교육 이외에 다양한 자극들에 대한 풍부화, 캔넬 적응과 하우스 교육 등 이 많은 교육들이 당연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보호자와 반려견이 앞으로 살아가며 겪게 될 다양한 상황을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돈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의연하게 그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긍정교육이나 긍정강화교육은 이런 반려견과 보호자가 꼭 실천해야 할 다양한 교육들을 부정적이지 않으면서 반려견이 좋아하는 강화물, 보상물을 적극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의 교육법인데, 교육은 귀찮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 여긴 몇몇 보호자님들은 이 긍정교육이라는 단어에서 교육만 쏙 빼놓고 왠지 좋아 보이는 이 긍정만 중시하며 반려견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이 빠진 긍정만 경험한 반려견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의 반려견이 되어버리거나 문제 행동이 방치된 상태에서 보호자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 뒤늦게나마 이 교육이 빠진 긍정이라는 것만 중시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걸 깨달은 보호자들은 늦게라도 교육을 열심히 시키지만 아쉽게도 끝까지 긍정만을 중시하며 반려견에게 긍정과 애정이라는 이름의 학대를 하며 꿋꿋이 살아가는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호자들이 생겨난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교육이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반려 문화가 큰 성장을 이루게 된 계기에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한 훈련사님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그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반려견의 마음, 반려견의 입장을 생각하며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가 자리 잡혔어요. 그전에는 반려견이 이상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해도 얘가 반려견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대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솔직히 전혀 당연시되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그게 조금 당연시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분의 등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큰 변화를 불러왔고 또 더 많은 변화를 유도하셨지만 아쉽게도 많은 보호자님들은 숲이 아닌 나무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영상 매체를 통해 접한 보호자님들은 반려견의 마음과 반려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긴 했지만, 동시에 문제 행동이 없으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게 돼버렸어요. 반려견의 문제 행동이 생겨나지 않게끔 우리 반려견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선행해야 한다 라는 인식이 생긴 게 아니라, 교육은 문제가 생기면 받는 것, 문제가 생기면 교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는 이런 인식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반려견 교육은 문제가 있는 반려견이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동시에 긍정교육, 긍정 강화 교육이 대두되니 교육은 문제 행동이 없는 우리 반려견에게는 필요 없는 거니까 왠지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은 긍정이라는 것을 우리 반려견에게 적용해야겠다, 우리 반려견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데 집중해야지 라는 이런 요상한 태도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런 태도와 이런 분위기는 우리 반려문화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넓게 퍼지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신뢰할 만한 기초적인 반려견 교육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보호자의 입장에선 교육은 귀찮고 힘들고 애써 시간을 들여야 한다 라는 그런 부담감이 그 당시 많은 보호자님들이 숲이 아닌 나무를 보게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해요. 긍정적으로 반려견을 대하는 거 너무 좋죠. 당연히 모든 보호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반려견을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많아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에게 보호자의 긍정적인 태도보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단호하게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반려견이 좋은 것만 경험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라는 영양소를 반려견에게 공급해줘야 해요. 그래야 개라는 동물이 반려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가 우리와 잘 살아가는 반려견이 되기 위해선 많은 배움이 필요하고, 보호자님들은 배움이 필요한 우리 예비 반려견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 그거 하나에 몰두하지 마시고 반려견 교육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보호자님이 선생님으로서 뭘 해야 할지, 뭘 가르쳐줘야 할지 모르겠다면 배달음식 몇 번 아껴서 교육을 받으세요. 반려견 교육은 반려견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들도 함께 배우는 학습의 장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좀 조리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실 것 같아서 스크립트를 아주 촘촘하게 정리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보호자님들이 교육을 좀 더 중요시 여겨서 반려견 교육은 하고 싶지 않아도 꼭 해야 하는 필수 요소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